그런데 그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약간의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가 무조건 지금 내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사준다니까 지금 일단 돈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그 러시를 이룬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한번 뭐 경제든지 금융시장이든지가 한번 크게 흔들려 버린 상태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가장 필요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금이든지 뭐든지 뭐 국채든지 뭐 이렇게 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금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가치를 낮춰가지고 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상 딱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뭐 금값이 이렇게 막 사태가 발생하니까 금값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보면 금값이 막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경험이 있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이게 필요 없고 일단은 아무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량 기업들도 현재로서는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저 채권을 인수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야 돼. 특히 보면 금리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 낮은 금리에서 많은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금 확보 이 차원에서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량한 기업들도 회사채 많이 발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부도 채권을 발행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하이힐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죽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어렵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이게 발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기업들하고 국채의 수익률 차가 10%포인트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정크 수준에 있던 기업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3%대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11%, 12%까지 막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모두 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제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상황대로라면 어쨌건 아직은 뇌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현재 안정된 것 같지만 이 하이힐드 기업, 정크 본드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터지는 거잖아요. 뇌관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관점이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정크 본드 기업들의 채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정책 이걸 지켜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큰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나고 그러는 것들은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채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런 회사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는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동안에 10년, 11년 동안에 워낙 많은 돈을 풀어대다 보니까
처음에 금융위기가 나고 제일 처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가 이제 위축이 돼 있다가 보니까 뭐 특별히 그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풀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 상황은 개선이 되는데 돈은 계속해서 크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위기가 나고 했을 때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도 그 금리가 높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상황이 괜찮아지다 보면 이쪽 금리가 계속 내려오니까 적절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점점 더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로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경제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을 아무튼 빌려주겠다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을 많이 빌렸고 그래서 아무튼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금리가 낮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하는 데 대해서 적응력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영업이익이 그걸 전체를 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빚을 낸 거에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따질 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배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신용 이자 보상 배율이 작년에 1.3배 정도였었어요. 옛날에 높을 때는 얼마까지 했었냐면요. 7배, 8배 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와서 1.3배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기업들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줄어들면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적응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금리가 1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회사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갑자기 실물 경제가 한번 확 흔들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 하는 것들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풀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부분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이제 다음 나오는 후속 대책은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 하이힐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예. 근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융권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금융권들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 2달 전서부터 갑자기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그 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고들 여기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셰일 오일 기업 이런 데도 이게 뭐 배럴당 한 $50 정도를 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한 불과 몇 개월 전 정도까지만 해도 $60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었고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하이힐드 기업들이 그 도산이 되거나 이러는 거는 각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래도 그쪽에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2010년도 이럴 때는 한번 세게 당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지만 사람들의 기억도 점점 옅어지고 수익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배팅을 해보고 그쪽으로 하고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야 미국의 국채 사고,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거 사고 이렇게 그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이제 지불해주고 해야 하는 그 요구 수익률하고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기준을 더 낮춰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하이힐드 기업들도 좀 사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돼서
대개 문제가 생길 때가 보면 갖고 있는 게 최대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상당히 많이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좀 그 골치를 앓을 거고, 그거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부동산을 가지고 PF를 만들어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그 다음으로써 이제 영역이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져서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하이힐드보다도 아마 훨씬 더 큰 액수는 그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PF 부동산 쪽이요. 하긴 리츠 뭐 해가지고 많이들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하이힐드 정크본드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에게도 우리 쪽 금융권에도 뭔가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당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회사채하고 무슨 그렇게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거의 며칠 상간으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요동을 쳐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형태가 되면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네.